안녕하세요. 바람 따라하는 여행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에 무료로 개방된 무려 폭포가 12배나 흐르는 곳에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이른 아침 KTX를 타러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광명역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포항행 KTX를 타고 포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KTX 열차를 탑승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여행을 떠나는 설렘은 언제 느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신해서 집에서 삶은 달걀과 바나나, 두유를 가져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의 풍경은 제 식사에 또 다른 반찬이 되어줍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10여 분을 달려서 오늘의 목적지인 포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구로 나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역 버스 정류장에는 흥회 방면과 신회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흥회 방면 정류장에서 5000번 버스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도경사행 5000번 버스를 타고 도경사로 향하겠습니다. 버스 앞쪽에 보면 노란색 판으로 도경사행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45분을 달려서 도경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류장 앞에는 편의점이 있으니 간식과 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의 금강산이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표시판이 세워져 있네요. 내연산 12폭포가 무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경사까지 가는 길에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트레킹이 끝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를 파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긴 하지만 한방차 좋아하시면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연산 입구엔 이곳 산을 지켜주는 수령이 300년이 된 시나무가 있습니다. 넓은 기둥과 촘촘한 잎사귀들이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을 걸어오면 도경사 입구에 다다릅니다. 도경사는 2023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내연산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녹음이 가득한 입구의 풍경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설 때 했던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 오늘 좋은 풍경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경사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물을 보시고 출발하면 더욱 편하게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안 찍고 그림을 그려. 내연산은 다른 산들의 안내도와는 달리 그림으로 산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도경사에서 출발한 트레킹은 물길을 따라 걸으며 시작됩니다. 졸졸 흐르는 물길 옆으로 계속 길을 이어가 봅니다. 저는 오늘 12폭포 중에 8개의 폭포를 보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내연산 정상은 겨울에서 초봄까지 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폭포, 가는폭포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여름에도 편히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도경사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바위 틈에 자라는 꽃도 구경해가며 쉬엄쉬엄 길을 걸어봅니다. 걷는 동안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나무 그늘 가득한 아래로 길을 이어가 봅니다. 오늘 코스는 흙길, 돌길, 계단 등 여러 길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야생화도 보고 여기저기 눈길을 주어봅니다. 산에 바위도 물도 꽃도 많아서 좋은 경치가 쉼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단 옆으로 계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곳 계곡 포인트는 어떤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깊이가 꽤 있어 보이네요. 이렇듯 길 곳곳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내연산도 오실 때 수건 한 장 챙겨 오시면 편하게 쉬면서 트레킹 즐길 수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 산세를 구경하며 길을 올라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소금강 전망대 방향으로 길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 멀리에 바위 봉우리와 푸른 녹음 곳곳에 있는 기암 개석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생각보다 산세가 험해서 제가 방문한 날에도 한 분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단층이 그대로 드러난 바위가 보이네요. 손만 대면 바스라질 것 같은 바위의 모습에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계곡가로 내려오니 저 멀리 오늘의 첫 폭포가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폭포를 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폭포는 원래 쌍둥이 폭포라는 의미의 쌍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안내판을 뒤로 하고 계곡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폭포에 가까이 가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많았다면 멀리서만 봐야 했을 텐데 물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듯합니다. 반대편에서 보니 작은 봉우리 밑으로 폭포가 흐르는 듯한 풍경도 보입니다. 상생폭포를 구경하고 하늘을 보니 저 멀리 선일대가 보입니다. 계속 소금강 전망대 방향으로 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 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폭포인 보현폭포입니다.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보현암에 근거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폭포인 삼보폭포는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길이 세 갈래로 흐르기에 삼보폭포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길을 계속 이어서 갈림길이 나오면 소금강 전망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직진을 해서 폭포를 구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전망대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폭포인 보현폭포 이름의 근거가 되는 보현암을 지나게 됩니다. 보현암에는 여행객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전기 포트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갑부처가 있다기에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정말 좋은 경치를 엿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현암을 지나 소금강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제법 힘이 듭니다. 계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경사가 심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상생폭포에서 약 40여 분을 더 걸어서 소금강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탁 트인 시야와 반대편에 보이는 선일대의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전망대에서도 저 멀리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연산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정말 시원한 것이 더위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소금강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라온 방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봅니다. 안덕 등반하셨던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 바위가 있습니다. 곳곳에 홀딩할 곳이 많다고 올라가 보실 것 같네요. 다음 폭포로 가는 길에 굉장히 무서운 풍경이 나왔습니다. 마치 벼락 맞은 바위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너털 바위들이 깔려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은폭포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은폭포를 보고 도경사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폭포에 대한 설명은 영상과 같습니다. 용이 숨어 산다고 하여 숨은 용치의 근거에 은폭포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은폭포를 만듭니다. 꽤나 은밀해 보이는 물줄기가 또 다른 인상을 줍니다. 물이 엄청 맑은 건지 물가 아래에 다슬기들도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물소리를 듣는 다슬기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은폭포를 보고 나서는 다시 뒤로 돌아 나와서 갈림길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일대 방향으로 길을 이어가 주겠습니다. 소금강 전망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두 개의 폭포를 놓치는데요. 제가 지금 걷는 코스로 가면 은폭포까지 보고 놓친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면 바로 앞에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전날에 내열산에 실종한 분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갈림길에 보면 현 위치 번호가 있으니 혼자 걸으실 때는 사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일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쉬기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 먹으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푸른 녹음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내주는 걷기 편한 흙길을 지나갑니다. 김밥도 먹고 편히 쉰 덕에 발걸음이 많이 가볍습니다. 제가 걸은 코스로 오면 연산폭포가 흐르는 모습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 옆편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길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가는 길은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무릎을 보호해가며 내려가 봅니다. 오늘 만나는 7번째 폭포는 바로 관음폭포입니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와 괴암괴석까지 이 경치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듯합니다. 가까이서 보는 암벽도 절견입니다. 꼭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음폭포에는 많은 동굴들도 보이는데요. 아마 물길이 만들어낸 자연 동굴이겠죠.
관음폭포 옆에 열산 구름다리를 건너면 아까 보았던 열산 폭포를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름다리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가 금강산인지 내열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계속 날씨가 맑아서 우렁차게 흐르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더위에 익은 여행객들의 몸을 식혀주기엔 충분합니다. 폭포 위로 둘러보면 아까 갔었던 전망대와 기암괴석의 풍경이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산 폭포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음 폭포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선일 때가 있어서 그 장관도 올려다 볼 수 있습니다. 관음 폭포 아래는 오늘의 마지막 8번째 폭포인 무풍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폭포가 흐른다 하여 무풍 폭포라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아름다운 꽃송이들과 함께 이제 하산을 시작해봅니다. 중간에 쉬어서 다녔음에도 생각보다 다리에 무리가 되었을 수 있으니 조심히 내려가 봅니다. 보병사 입구까지 2.2km 남았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며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올라갈 때 보았던 소금강 전망대로 가는 갈림길도 만나게 됩니다. 전망대로 가지 않고 직진하시면 내려온 곳으로 올라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경사에 다다르자 자그마한 물줄기가 보입니다. 올라갈 때도 보았던 모습이지만 폭포를 보고 와서인지 작은 물줄기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보경사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길이 있어서 보경사에 들러 구경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보경사 5층 석탑의 모습, 그리고 뒤편으로 보이는 나무의 모습까지 한국의 멋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보경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적광전입니다. 적광전 앞으로 내열산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큰 나무 주위로 많은 분들의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바람에 소원이 날려 하늘로 올라가 꼭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길 시방해 봅니다. 소나무 가득한 보경사를 뒤로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할 곳은 정례장 근처에 있는 식당입니다. 제가 식사를 할 식당입니다. 저는 산채 비빔밥을 먹었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위쪽에는 12,000원을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반찬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었습니다. 재료는 전부 국산이고 김치는 직접 담그신다고 합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3시 19분 버스를 타고 포항역으로 돌아가서 4시 21분 KTX를 탑승하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역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보는 포항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 어떠셨나요? 포항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무려 8개의 폭포를 시원하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